어제 새벽 인도 남부의 LG화학 관련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다시 가스가 누출돼 주민들이 대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오토바이들은 흙길에 나뒹굴고 있고 한 남성은 정신을 잃은 아이를 부둥켜 안은 채 울부짖습니다. 응급 차량이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방독면을 착용한 재난 대응 단원들이 집 곳곳을 돌아다니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 7일 새벽 3시쯤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에 있는 LG 폴리머스 인디아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공장 내 탱크에서 유독가스인 스티렌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3명이 사망했고 인근 주민 80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0 people came to casualty. 3 were under ventilation and their condition is critical.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We can say that now it is a question of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of the people who have been affected. 사고가 난 공장은 LG화학이 현지 공장을 인수해 1997년부터 LG 폴리머스란 이름으로 운영해온 곳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3월 폐쇄돼 사고 당시 공장 내부에는 최소 인력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제됐던 것으로 전해진 가스 누출이 오늘 새벽 다시 진행돼 공장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같은 부자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위비를 지출하는 미국을 도와야 한다며 방위비 증액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연간 1조 5천억 원의 방위비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상당한 액수의 방위비를 더 내기로 했다는 압박성 발언을 8일 만에 또 꺼냈습니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세계 2위인 나라보다 4배 이상 많은 1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런 미국을 한국이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has agreed to pay substantial money to us, which we appreciate very much, and we ask countries to help us. We're spending $1.5 trillion. 미국은 적뿐 아니라 우방한테도 이용당했다는 노골적 표현을 써가며 미국의 도움을 받는 나라는 미국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If we're going to defend countries, they should also respect us by making a contribution. Frankly, this country was taken advantage of by friend and foe, but not any longer. 오늘 상원 인준청문회에 나온 국방부 정책 담당 부장관 지명자도 서면 답변을 통해 진화하는 전략적 환경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에 한국이 더 크게 짐을 나눠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틀 전엔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이 많이 양보한 만큼 이제는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했습니다. I think we believe our side has been very flexible up until now, and we're looking for some flexibility on the part of the Korean side too. 최근 미국은 한국에 연간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액수인 만큼 대선을 앞두고 미국 국민들을 의식한 압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처음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10개가 넘는 혐의 가운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부터 심리가 진행이 되는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달 만에 법정에 서는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모두 12개 혐의 가운데 재판부는 직권남용 의혹부터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출석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직접 감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의혹의 핵심 열쇠를 쥔 인물로 평가됩니다.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해 수사 의뢰 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지만
조 전 장관은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채 감찰을 막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리 내용과 함께 별도 조치의 필요성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된 금융위에 알리도록 지시했다며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민정수석실의 고유 권한이어서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법정에는 함께 기소된 박형철, 백원우 두 전직 비서관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면서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미국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오랜만에 보고 싶어 하던 제자들과 만났는데요. 혹시 모를 감염을 우려해 독특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여교사가 문가에서 활짝 웃으며 제자를 맞이합니다. 문이 열린 자리엔 투명한 비닐이 쳐져 있지만 손을 넣을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어 서로를 안을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교사로 일하고 있는 캐시 파베카 씨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안부를 직접 묻고 격려하기 위해 집으로 학생들을 초대한 건데요. 문에 비닐을 치는 기발한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도 뜨거운 포옹까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방식 등으로 지급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게 더 쓸모가 있을까요? 취약계층이 아닌 국민 대부분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지원금 수령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빨리 받아쓰고 싶다면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이틀 후 포인트가 충전되는데요. 다만 방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면 평소처럼 카드를 쓰면 돼 편리하고 도난 분실하더라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맞는지 얼마나 썼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세대원들은 세대주 카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쓰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오는 18일부터 지자체 별도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지역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생활비와 분리해 돈을 관리하기 좋고 실시간으로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수령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도난 분실했을 때 재발급이 어렵고요. IC 칩이 없는 마그네틱 카드라서 카드를 긁는 방식의 단말기가 없는 가맹점에서는 결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을 수 있지만 종이로 된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는 종이 상품권 역시 8월 말까지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